당진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가 대덕동 일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한 건에 41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합덕읍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사용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와 동호회 간의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해안에서 레저보트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당진 시민 1만 서명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최대 애견 카페 바라게리 7월 1일 새 단장 오픈합니다. 천여평의 천연잔디 애견운동장, 하절기 애견수영장 운영,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힐링하는 곳, 이곳 바라겔입니다. 충남 최대 애견 카페 바라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가 대덕동 일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이전에 실시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최다 득표를 받은 대상지입니다. 호수공원 선정위원회는 당진시와 이해관계가 없는 도시계획, 조경, 산림, 교통, 수자원, 환경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진에서 이해관계 없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거 뭐 주소질 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당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로 최대한 저희들이 선정했거든요. 뭐 당진에서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옛날에 하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 당진에서 뭐 아니면 충남권에서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 하시는 분들도.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당진 시민봉사 지원센터에서 집결해 1안인 우두동, 2안인 대덕동, 3안인 시곡동 순으로 현장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내일 위원회에서 선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오후 4시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을 알려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서 또 연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한편 저희 제1방송의 취재 결과 이전에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안인 대덕동의 득표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회의에는 선정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손민호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안 대덕동의 선정 이유는 5가지로 당진천을 통한 도보 접근성, 홍수재해 방지 측면, 도시 녹지축 연계성, 구릉 평지 등 다양한 경관자원 보유 여부, 수원 확보 용이성이 있었습니다. 선정 사유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진천을 통한 도보 접근성, 둘째, 홍수재해 방지 측면, 셋째, 도시 녹지축과의 연계성, 넷째, 다양한 경관자원 보유 여부, 다섯째, 기존 재이용수 관로 등 수원 확보의 여부, 5가지 사유를 통해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대상지는 당진시 대덕동 일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동 일원은 별도의 신규 관로 매입 없이 당진천 내 재이용수 관로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으며 대부분의 선정위원들의 의견이 이안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는 검토 단계에서 참고했으며 선정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대덕동 일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향후 절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한 건에 41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1일 충남경찰청은 콜센터 조직원 등 전화금융사기 핵심 조직원 8명을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범죄 조직의 소재지를 급습하고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2017년 4월 중국 항저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조직하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피해자 133명에게 총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콜센터 역할을 3단계로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1단계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속이고 2단계에서 검사를 사칭해 자금 추적을 위해 정상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현금을 뽑아 직원에게 건네라면서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술해 주세요.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개설이 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이 통장은 범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정상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 그 자금도 같이 보내라고 속여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검사신분증과 구속영장, 가짜 검사 사무실 등을 만든 후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은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만여 건의 유사 사건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JRB 뉴스 최다입니다. 합덕읍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사용과 관련해 저희 제1방송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탁구를 치고 싶다는 탁구동호회 회원과 특정 동호회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민자치회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곳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합덕읍 탁구동호회에서 사용했던 공간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공간을 폐쇄한 것인데요. 합덕읍 탁구동호회 소들탁구의 주장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왜 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마련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주민자치는 그 주민 건강 증진 및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 활동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갖추고 운영하고 개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 그 남부문화스포츠센터가 건립된 만큼 통제하고 제재가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탁구 동호회, 탁구 체육 활동이 이번처럼 갑자기 폐쇄가 되고 활동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문을 닫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고.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그 시간에는 충분히 비켜줄 의향이 있는데 동호회 회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내쫓듯이 나가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탁구를 치고 싶다! 치고 싶다! 치고 싶다! 치고 싶다! 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남부문화스포츠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설립된 것이지 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해 정당한 대관료를 내고 동호회 활동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내놓고 쓰라는 얘기야. 사용료를 내란 얘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저녁에만 칩니다. 저녁에 치는데 4, 50만 원 내요. 그래서 한 60명 내요. 그럼 이 사람들도 4, 50명 되니까 그 체육관에 가서 4, 50만 내고 쓰라 이거야. 내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오. 그걸 내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대관시청에서 시설사업소에다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공짜로 그냥 어떻게 해서.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공공시설은 주민자치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호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 맞지가 않고,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 허가를 득하고 그거에 이용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거지, 그렇게 그 이전에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이런 독자적인 자율적인 결정이고 내용이고 그 주민자치회의 결정 내용이 위법부당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시청인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운동할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동호회 회원들과 특정 동호회에만 특혜를 줄 수 없으니 정당한 대관료를 내고 동호회 활동을 하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은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물놀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만큼 해양 레저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당진 외목마을 인근과 태안 가이도 인근, 고파도 인근 등지 해상에서 레저보트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5일 오후 1시경 당진시 성문면 외목마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탑승한 레저보트가 암초에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평택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해당 보트는 선체 바닥 2곳이 파손되어 있어 침몰을 대비해 리프트백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민간 구조선을 이용해 삼길 포항에 안전하게 예인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4일 오전 9시 53분경에는 태안군 가이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어 레저보트 승선원 1명이 해상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표류 중이던 승선원은 다른 레저보트에서 발견해 구조했고, 태안해경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표류자를 신속하게 신진항으로 입항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11시 21분경에는 태안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의 엔진이 분리되어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태안해경은 평택해경과 민간해양구조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 세력을 급파했습니다. 이에 민간해양구조대와 인근 어선에서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태양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상레저 활동이 잠시 주춤했었는데 올해는 수상레저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도 같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태안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 사고 건수는 195건으로 그중 약 90%가 장비 점검 불량이나 운항 부주의로 생긴 표류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사고 또한 이러한 활동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배터리 방전, 엔진 탈락, 엔진 고장 등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 전 배터리 상태와 연료유 잔량을 확인하고 엔진을 시운전하는 등 각종 안전점검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 관내 학교급식실 공기정화기 설치 1만 서명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단 42일 만에 10,000명의 서명이 모아졌는데요. 당진 시민 1만 서명 전달식을 다녀왔습니다.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당진 원탁회의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식실에 공기정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며 당진 시민 1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단 42일 만에 10,000명 서명을 받아냈으며 현재까지 총 13,066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이에 당진 원탁회의는 당진 시민 1만 서명 전달식을 통해 당진 관내 학교 급식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메뉴가 나올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청결한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곳의 근무 여건이 노동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릅니다. 저 또한 같은 학교에 일하면서도 몰랐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당진시가 충남 지역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당진시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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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실에 공기 정화기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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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노동자들을 살려내고 아이들의 급식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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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3,000여 명의 서명을 당진시에 전달하며 학교 급식실 환경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안정된 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진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2일 SK 에코플랜트 등 민간 사업 시행자와 신규 친환경 산업단지인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000만 평 규모로 조성된 당진시의 전체 산업단지는 96.7%의 분양률을 보이는 등 거의 완판되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도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높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할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달 SK 에코플랜트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간담을 나누는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열린 업무 협약에는 당진시 관계자를 비롯해 SK 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부자, MDM 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며 SK 에코플랜트를 비롯한 기업들은 지분 출자 참여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합덕읍 순성면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될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은 2032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발 기간 동안 4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1조 원대 생산 유발 효과와 4천억 원대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6일 2023년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 인원은 5급 이상 25명, 6급 이하 297명입니다. 5급 이상 25명의 인사 발령에 따르면 정본환 현 경제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경제환경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됐으며 김지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은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장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는 구본석, 감사법무 담당관 문현춘,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장 김기창,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직무대리, 경제환경국 항만수산과장 이상문, 농식품육통과장 신낙현이 발령됐습니다. 이어 건설도시국 건설과장 김낙기 직무대리, 도로과장 고동주, 수도과장 남학현 직무대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회계과장 홍경표, 세무과장 이현우 직무대리, 자치행정과 박윤희가 발령됐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정승모,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심화섭,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직무대리,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송화급장 공영식, 성목면장 김인식, 당진이동장 안봉순으로 발령됐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이달 5일부터 시작해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23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반 회계 9,150만 원, 특별 회계 218억 8,130만 원, 기금 5,324만 원 등 220억 원을 삭감해 1조 3,679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한 근무 환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 촉구 결의안, 당진시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예산 담당관 등 5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8건으로 시정 106건과 처리 62건의 개선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이 제4차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당진암만 친수시설 협약체결 변경 동의안은 토론과 표결을 거쳐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또 당진시 행정부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정년퇴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완돼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잘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 아마 13명의 의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집행부의 문제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토론도 보셨지만 그 진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그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친수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김덕주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마치며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앞으로 좀 더 화합하고 발전된 제4대 당진시의회로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JR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가 대덕동 일원으로 확정됐죠. 이 호수공원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재원 확보와 땅 투기, 수질 관리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와 더불어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넷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